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금주 한전은 공사도 중단되고 영업팀의 요청도 있고 해서 금주에 새롭게 주문받은 철근 구매 수요가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캄보디아의 건설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음에도 새로이 건설 현장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주 방문한 곳은 홍콩의 선화 그룹에서 강변에 65층 주상복합 건물을 시작하여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우선 기초공사용으로 독일 국적의 파일 공사업체인 바우어와 약 1000톤의 철근 공급 계약을 맺었고, 프롬펜 최대의 쇼핑몰인 일본 국적의 이온몰이 장사가 너무 잘 되어 강변 1호점의 기존 건물 옆 주차장을 쇼핑몰로 확장하는 공사를 일본의 오바야시라는 건설업체와 약 1200톤 정도 철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돈이 없을 터인데 시내에 있는 내무부 본청 신규 공사에 철근과 철골을 납품하고 있어 여기도 방문하고 왔습니다. 계절적으로 현재 캄보디아는 건기철이라 건설공사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우기철이 오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되어 가능한 건기철에 골조공사망이라도 모두 끝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여파로 건설 경기가 바닥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듯 합니다.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저희가 현재 캄보디아 내 판매하는 철근 가격이 톤당 770불 약 92만 원이라 기존 계약한 건설사들이 구매 단가의 부담이 악화되고 있어 저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한편 금주 목요일 공판 예정이었던 옆집과의 땅 분쟁 재판은 원고 측의 갑작스런 공판 연기 요청으로 3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법원의 원고를 상대로 그간 당한 모든 것에 대한 손해 및 보상 청구를 역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이야기가 원고의 건강 문제라고는 하나 제 생각으로는 원고 변호사의 교체 및 이번 공판 진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향후 우리와의 손실 보상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소치하를 하겠으니 없던 것으로 하자입니다. 무척 화가 납니다. 그간 그들이 한 행동이 있고 공사 중단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막심한데 어떻게 웃으면서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달 1일까지는 기다려 정정당당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구청에서 공사 중단시킨 것과 관련 구청으로부터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아 직원을 보냈으나 본인이 직접 출두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목요일 오후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구청장의 두서없는 설명으로 이젠부터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보호해 줄 테니 공사 재개하라고 합니다. 1년의 일들을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직접 방문한 관계로 또 돈 2,000불 주고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공사 재개 이야기에도 바로 공사 재개는 하지 않을 생각이며 거의 2달을 공사 중단하였는데 다음 공판 3월 1일까지는 기자를 볼까 합니다. 금주는 캄보디아 교육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많은 교민들이 걱정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른 교육에 적응해야 하고 향후 대학 진학 문제도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비 문제까지도 걱정이 많을 것으로 합니다. 우선 캄보디아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6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등학교는 다시 하급 중등 과정 3년과 상급 중등 과정 3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초등학교 6년과 하급 중등 과정 3년을 합한 총 9년의 의무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만 시골에서는 이 의무 기간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교 대상자의 95%가 입학을 하나 의무 교육 9년을 모두 마치는 학생은 70% 수준이고 그 후 상급 중등 과정 즉 12년까지 모두 마치는 학생은 약 50%에 불과하며 대학 진학률은 많이 올라가기는 했으나 아직도 15% 정도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도 불행한 교육 역사가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 이 미친 정권은 교사들을 공무원과 동급으로 판단해 1970년대 초 캄보디아에 있던 약 2만 명의 학교 선생님들을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폴포트 정부가 물러나고 살아남은 교사가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교사의 90%가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 크메르 루즈 패망 후 무너진 교육 시스템은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으며, 지금의 50대 이상의 국민들의 약 40%는 읽고 쓸 줄을 모릅니다. 캄보디아 교육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국 자녀들은 이 나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공교육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시설도 열악하여 교육 시스템 또한 아직 프랑스 식민지 방식이 남아있어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는 잘 맞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적어도 프놈펜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학생들은 대부분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부르는 사립학교를 유치원 때부터 보냅니다. 물론 공립은 무료이고 이 사립학교는 상당한 학비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수업 및 학비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크메르 자국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부터 영어 원어민 선생 하나 없는 이름만 국제학교인 것까지 다양하다 보니 수준 이하의 로컬 국제학교에 보내게 되면 한국 학생들은 향후 상급 중등 과정을 교육을 받을 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부터 교육비가 무지 비싼 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그 비용은 평균 연간 15,000불에서 25,000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학생도 우리나라 제도와는 달리 국제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며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사립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이곳 캄보디아 소재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한국 또는 미국, 영국 등 교육 선진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캄보디아 대학 교육 수준이 세계 기준과 비교 현저히 떨어지며 세계적으로도 알아주지 않아 QS 세계대학 순위에서도 캄보디아 대학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교민 부모들의 열정과 한국 학생의 우수한 성적 덕분에 대부분 해외의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특례 입학 제도 덕분에 한국의 우수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나라 국제학교 중 대표적인 국제학교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ISPP 인터내셔널 스쿨 프놈펜에서 가장 많은 한국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으며 연간 학비가 2만 불에서 2만 5천 불로 무지 비쌉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학비와 시설의 노스브리지 스쿨은 캄보디아 최고위층 자녀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데, 이 또한 향후 한국 학생이 졸업 후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와 살게 되면 빵빵한 학교 동기 동창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CIS 카나디안 인터내셔널 스쿨은 새롭게 단장한 우수한 시설로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공부를 많이 가르치기로 유명한 로고스, 파라곤, 이스트 웨스트, CIA 등 많은 국제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국에 약 1200여 개의 사립학교에 22만 명 정도의 학생 수가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곳에서 우리나라 교육부가 인정하고 한국 교사까지 파견한 한국 국제학교가 있습니다만, 사실 위에서 언급한 사립학교들과 시설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곳에 한국 학생들이 외면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한데,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 특례 입학 제도처럼 가산점을 좀 적용해 준다면 많은 이곳 현지 교민들의 자녀들이 입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울러 캄보디아의 교육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로 현지 자녀들조차 공립학교를 외면하고 돈이 들더라도 사립학교만 찾는 것을 보면 저 같은 장사꾼의 입장에서 이곳에 사립학교를 세워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나라 은행들과 금융 시스템 그리고 은행 이자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기업 진출 시 대출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으며 이곳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